태양신은 춤추며 그리고 웃으며 세계를 최후로 이끈다. 태양은 다시 돌아오니 새 여명도 밝아온다. 다시 만날 수 있으리.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38화 성전할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거랜드 샵록의 열매 능력과 정체, 그리고 연재 28년 만에 처음으로 원피스 세계관 신화 속 이야기가 공개된 원피스 1138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의 전사 로키를 찾은 목적은 바로 로키를 기사단의 일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로키는 천룡인이 될 수 있는 기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자 결국 후드를 쓴 남자가 작전을 바꾸자며 샹크스의 모습을 한 충격적인 인물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의 기사단 단장이자 세계 귀족인 피거랜드 샵록은 먼 옛날 신세계를 제패한 엘바프의 전사를 거론하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세계 정부 휘하에 둘 거라는 목표를 이야기한 건데요. 한편 군코의 능력에 데미지를 받게 되며 정신을 잃었던 로키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자 이내 로키는 샵록이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샹크스와 관련 있는 사람인지 묻게 됩니다. 이처럼 로키가 샹크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샵록이 샹크스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였고, 이어 로키는 대적과 천룡이는 정반대의 존재일 텐데 어째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한편 로키의 물음에 샵록은 샹크스는 어릴 적부터 떨어져서 자란 쌍둥이 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한때 샹크스가 마리조아에 다시 돌아온 적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러운 하계에 머물고 싶다는 과거의 진실을 들려주었는데요. 이처럼 샹크스의 혈통과 핏줄이 바로 피거랜드 가문이며 천룡인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이내 그 사실을 듣게 된 로키는 이제부터 형제 둘 모두에게 원한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나아가 군코의 능력으로 죽음을 맞이한 동물 친구들의 복수도 이뤄내겠다 말하자 샵록은 로키를 바라보며 협박하고 있는지 묻게 되고, 이어 군코는 이런 놈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작전을 바꾼 샵록이기에 군코의 말에 수긍하며 직접 공격할 필요는 없겠지라는 말과 함께 샵록이 자신의 검을 꺼내자 머리가 3개 달린 케르베로스가 검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옥의 문을 지키며 지옥의 삼두견이라 불리는 케르베로스의 능력이 발동된 가운데 이내 그들의 목에는 검은 구름이, 그리고 3개의 입에선 날카로운 3개의 검이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샵록의 능력이 어쩌면 환수종일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이내 군코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해 거대한 새를 소환하게 되었고, 이어 샵록은 케르베로스의 머리들에게 검에서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케르베로스의 몸통을 검집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나아가 샵록은 이내 군코가 소환한 새에 올라타 공중으로 올라가자 이내 이 공격을 직격으로 맞고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복수하러 와도 좋다는 말과 함께 너의 적수가 되어줄 거라는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한편 샵록이 준비하고 있는 강한 일격을 감지하자 이내 로키는 장난치냐는 말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게 되고, 이어 공중에서 케르베로스 머리 3개가 회전하며 이내 강한 일격으로 로키의 몸을 찌르게 됩니다. 이처럼 샵록의 강한 일격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로키, 그리고 로키를 찌른 샵록은 군코와 함께 지상으로 날아가며 단번에 진압하는 건 어려울 수 있기에 지금 당장 아이들부터 잡아야 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전을 수정한 샵록은 이내 한 인물을 더 불러야 한다 말하게 되고, 이어 군코는 누구를 원하고 있는지 묻게 되며 샵록과 군코가 처음으로 소환된 아우르스트 성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 현재 그곳을 방문했던 루피는 쓰러져 있는 거인을 바라보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자 이내 그들 중 한 명이 붉은 머리에게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거론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샹크스가 습격했다는 말에 믿을 수 없어하며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어 샹크스는 멋있고 명예로운 사람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건 절대 상상할 수 없다 말했는데요. 한편 화를 내고 있는 루피의 모습에 이내 웃음을 짓게 된 나미는 루피를 바라보며 샹크스를 엄청 신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게 되자 루피는 당연하다는 말과 함께 그렇다면 너도 모리메르를 욕한다면 화내지 않겠냐며 나미의 물음을 받아치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의 도발에 나미는 모리메르가 아닌 벨메일이라며 나미 또한 울컥하게 되고, 한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거인은 그렇다면 똑같이 생긴 인물일 수 있다며 형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어 거인의 추측을 듣게 된 루피는 샹크스에게 형제가 있다면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고, 나아가 기억을 더듬던 루피는 그러고 보니 샹크스가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며 어릴 적 해적선에서 발견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불어 루피는 샹크스의 가족은 버기를 제외하면 로저와 레일리, 그리고 로저의 적단 모두가 그들의 형제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어 루피가 로저 해적단의 이야기를 거론하게 되자 그 시각 원피스 631화 표지연재에서 크로커스와 술을 마시고 있던 삭간남이 루피 일행이 있는 아우루스트 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전설의 해적일 수 있는 존재가 사왕 루피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각 프랑키는 바다코끼리 생물학 교사 리플리와 함께 보배로운 나무 아담에 그려진 벽화를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엘바프에 남겨진 오래된 벽화를 바라본 프랑키는 리플리를 통해 벽화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어 이 벽화는 먼 옛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써 이제는 나무 껍질의 일부가 되었지만 매우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엘바프의 문화적 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그림의 기원은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추정했고, 그 시기는 바로 공백의 100년 시기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한 건데요. 이처럼 리플리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프랑키는 그렇다면 빨리 로빈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더 자세히 벽화를 바라보자 그곳의 인물들은 거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인어공주와 에메트의 모습을 한 로봇, 그리고 루나리아족 등 과거 최후의 전쟁을 기록한 벽화가 완전히 공개됩니다. 한편 리플리는 프랑키의 반응에 우리가 아는 역사에선 여러 종족들의 전쟁이 빈번했고, 이어 이런 동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그런 이유로 이 벽화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일 거라 추측한 건데요. 그 시각 올빼미 도서관에 있던 로빈은 사우로를 통해 엘바프의 신성한 글이 담겨있는 성문 하리를 받게 되자 로빈은 그 성서가 한눈에 봐도 오래된 책이며 표지에는 과거 쿠마의 교회에 있었던 태양 문양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우로의 말에 따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이어 태양신과 태양신의 리듬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말했는데요. 나아가 하리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하나의 세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3장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로 전해지며 끝부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빈이 하리를 읽어나가자 첫 번째 세계부터 세 번째 세계까지의 신화 속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계, 지상에는 화염이 있다. 인류는 갈망하며 금지된 태양을 건드리고 노예된 자들이 기도하니 태양신이 나타났다. 나아가 지상의 신이 진노하니 오겸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집어삼켰다. 저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두 번째 세계, 빈 곳에는 숨결이 있다. 숲의 신은 악마를 보냈다. 태양의 신은 전쟁의 씨앗을 뿌린 것밖에 없고 반달의 사람들은 꿈을 보았다. 태양을 죽이니 사람들이 신이 되고 바다의 신이 미쳐 날뛰었다. 저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세 번째 세계, 혼돈 속에는 공허가 있다. 난처한 그림자는 되새긴다. 약조된 그날을, 그리고는 조각난 달의 소리를 듣는다. 태양신은 춤추며 그리고 웃으며 세계를 최후로 이끈다. 태양은 다시 돌아오니 새 여명도 밝아온다. 다시 만날 수 있으리. 이처럼 로빈이 수천 년 이전의 신화 속 세계의 이야기를 알게 됨과 동시에 프랑키가 바라본 벽화에는 큰 날개의 악마와 싸우는 태양신 니카와 거인들, 그리고 그 밖에도 포세이돈과 밍크족, 나아가 여러 종족들이 거대한 싸움을 벌이는 벽화의 공개와 함께 이번 원피스 1138화 풀버전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선 드디어 연재 28년 만에 샹크스 혈통의 비밀과 정체, 그리고 원피스 신화 속 세계관의 설정이 전부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작전을 바꾼 샴록은 환수종 능력으로 추정되는 케르베로스로 로키를 공격했고, 이어 또 한 명의 기사단을 호출했듯이 앞으로 엘바프는 사왕 밀짚모자 1단과 거인족,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최후의 싸움이 발발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혈통을 알고 있던 샹크스는 과거 마리조아에도 방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황 속 결국 로저와 만나 해적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루피는 빨간 머리의 습격을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루피가 샹크스의 형제 샴록을 만나게 된다면 루피 또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이번 화에선 과거의 전쟁을 알 수 있는 벽화와 신화가 전부 공개되었듯이 이제는 약속의 날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전쟁이 이번 엘바프 편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연 벽화에서 불을 내뿜는 날개 달린 괴물은 현재의 이무일지, 그리고 루피는 과거 두 번째 세계처럼 수많은 종족의 리더이자 태양신으로서 검은 수염이 아닌 이무와 먼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9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